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궁예는요, 갑자기 유모와 살던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갑니다. 집을 떠나서 절로. 대체 왜 그랬을까요? 숨으려고 보통 많이들 가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자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궁예는요, 혹시 궁예가 살아있다는 게 이 왕실에 알려지면 유모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 아예 세달살한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된 겁니다. 되게 착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세달사에서 승려 생활하던 궁예가요, 891년 갑자기 절을 떠나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근처인 축주지방, 그곳의 호족 기원을 찾아갑니다. 정착했던 곳을 떠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기원을 마주한 궁예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장군의 수하가 되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스님이 아닌 군인의 길을 택한 겁니다. 와. 자, 그럼 궁예는 왜 스님이 아닌 군인의 길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그때 HS에서 갔을 때는 이제 뭔가 나라를 뭔가 만들겠다 뭐 이런 큰 폭포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맞습니다. 당시 신라 왕실과 신라의 귀족들이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이 스님 궁예는 직접 세상을 바꿔보자 라는 결심이 선 거예요. 그런데 기원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자신의 부하가 된 궁예를요, 홀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대? 네. 왜지? 궁예는 이제 기원을 찾아갈 때 절에서 함께했던 스님 몇몇과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큰 조직과 세력을 갖고 있던 기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뒤, 자, 기원의 수하로 생활하던 궁예는요, 죽주가 아닌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바로 북원입니다. 이 북원은요,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일대예요. 자, 또 한 번 지금 궁예가 지내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좀 커졌나요? 궁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투탁하였다. 투탁? 투탁. 이 투탁은 뭐냐면 남의 세력에 기댄다는 뜻이거든요. 이직한 거죠, 이직. 이직 아닌가요? 어제 뭐 어떤 조직에서 이 조직으로 이직한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원의 푸대접, 이거 푸대접을 참지 못한 궁예가 양길 밑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당시 양길은요, 내륙의 국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큰 세력을 가진 대호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궁예가 혼자 양길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니, 본인의 무리들. 네. 이번에는 궁예가 기원의 수하 중 마음에 맞는 군사들, 이들과 함께 양길을 찾아간 거예요. 대단하다. 더 많아졌겠네요. 궁금합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때 대호족 양길은 궁예를 반겼을까요?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니까 받아주지 않았을까? 확인해 보시죠. 양길이 그를 잘 대우하여 이를 위임하였다.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교수님 그러면 양길은 왜 궁예를 반긴 걸까요? 네, 그 양길은 기원하고는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마 기원 휘하에 있던 궁예와 그 일행들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예를 후한 대접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 또 중요하게 썼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세력을 더 키우려는 양길의 정복 활동은 계속됐고요. 양길은 궁예를 믿고
군사 100여 명을 내려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북원 동쪽으로 정벌에 나선 궁예. 연이은 승리로 강원도 일대의 너른 땅을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궁예가 양길의 명령에 따라 지방의 여러 세력을 정벌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네. 바로 영주의 부석사라는 절입니다. 부석사는요, 신라 최고 고승인 의상이 창건한 사찰인데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게다가 번영을 상징하던 이 부석사 벽에는요, 신라 왕의 초상도 딱하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라 왕의 초상을 본 궁예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자, 신라 왕의 초상을 본 궁예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번뜩였잖아요. 네. 그럼 그 초상을 보고 그 초상 하나를 챙깁니다. 떼어서. 왜? 나의 아버지구나. 맞는 것 같아. 오답! 어쨌든 왕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접근 좋았어요. 정답. 네, 연아 씨. 가끔 가다가 이제 교과서에 뭔가 낙서하는 것처럼 낙서를 해버린 거야. 수염 기르고 여기다가 뭐 눈치라고. 눈치라고 염색시키고 이런 거. 궁예의 초딩한 모습. 오답! 정답. 네. 난도질을 합니다. 거의 99%. 조금 더. 난도질을 완전 조각을 내버려요. 난도질도 가위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 도구가 있지 정답! 않습니까? 정답! 네. 자, 동현 씨. 정답. 네. 가지고 있던 검으로 네. 한번 가운데를 확 자릅니다. 정답! 역시요. 와, 이렇게 디테일해야 아, 되는군요. 그러니까 궁예가 신라왕의 초상을 딱 보더니 칼을 뽑아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궁예는 신라 왕실에서 버려진 인물이잖아요. 네. 신라와 신라 왕실에 대한 분노가 누구보다 컸겠죠.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도 아마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민심을 대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 행동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궁예는 신라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적개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무리들을 단단하게 결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호족들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반신라, 난 신라에 반대해 라는 그 반신라를 선언한 사람은 아직 없었거든요. 결국 신라 왕의 초상에 칼질을 한 행동, 바로 신라의 왕과 직접 맞서겠다는 출사표를 내던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 넘은 거죠. 의도적으로. 맞아. 의도적으로. 자, 그렇게 동쪽으로 향하면서 연이어 승전보를 전한 궁예. 궁예는요, 결국 동해안 일대 요충지인 지금의 강원도 강릉 지역인 명주까지도 손에 넣게 됩니다. 심지어 이후에는요, 양길로부터 독립하고요, 어엿한 독자적인 호족이 됩니다. 엄청 커졌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 이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궁예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칼 행동도 계산된 행동,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람의 민심을 사는 거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알 수 있는 궁예의 행동이 있습니다. 사졸과 즐거움과 괴로움, 어려움과 편안함을 함께하였고 상벌에 있어서는 공정히 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 사사로움이 없었다.
부패한 신라의 귀족들과 다르게 민심을 살피고 인품과 통솔력까지 뛰어났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절로 따르고 싶은 리더, 그가 누구다? 네. 바로 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예를 폭군으로 봐야 할까요? 다 동일하네요. 아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또 리더십이 좋고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따랐다면은 그만큼 또 굉장히 잘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로 어허. 굳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흠. 근데 또 아까 기록에 보면은 되게 즐겁고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혀 폭군의 기질을 폭군이 아니다. 아니다. 오, 좋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개성 지역인 파서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줄지어 투항하는 행렬 속에는요, 당시 이 송악을 주름잡고 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조나단 씨, 누굽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물이죠. 사실은 네. 이제 혹시 뭐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물? 네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실 우리 벌거벗은 한국사를 그렇게 아끼신 분들이 이 시간이 왜 안 돌아오냐. 계속 이거를 컴플레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나 안경 썼다. 안경까지. 안경. 조나단의 조별노트 돌아왔어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 조별노트. 예. 폐서 지역 중에서도 사실 그 당시 송악을 주름잡고 있던 대호족이죠. 왕건과 왕건의 아버지 왕융입니다. 왕융. 그 왕건의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무역으로 대대로 큰 돈을 번 해상 호족 집안이에요. 네, 대대로 큰 돈을 벌고 있었고요. 특히 왕건 집안에서 만든 배에서는 말이 달릴 정도로 크고 튼튼하게 이걸 이제 배를 만드는 선박 제조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집안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해상 전투 엄청 뛰어났겠죠?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집안이 궁의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세력이 지금도 큰데 네. 이제는 막 해상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901년 궁에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와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송악을 수도로 건국을 선포한다. 자, 임명 교수님,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생기죠? 네.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궁예가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예가 패서 호적 세력을 통합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때 이런 승승장구하는 궁예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인물이 있었죠. 누굴까요? 양길? 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왜냐면 이게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몇 명과 해서 이렇게 따로 차렸잖아요. 이게 조직을. 그랬을 때 양길과는 좋은 관계 유지가 됐을까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양길의 입장에서는 궁예가 자신을 배신한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신의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하고 싶었겠지요. 당시 양길의 세력은 한강 중상류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죠. 궁예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니까 양길이 궁예를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맞대기를 앞두고 있던 그때 결전의 시간은 다가왔소이다. 모두들 밖으로 나가 맡은 바 대열을 이끌도록 하시오. 예. 궁예가 먼저 공격하여 양길의 지역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898년 이후에 궁예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통일한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승승장구. 완전. 우리 동현 씨는 일단 그 양기를 배신한 이 궁예에 대해서
얘 뭐지? 뭐 이런 게 양길의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마지막까지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본인의 체육관이 공격받은 것처럼. 왜냐면 네, 체육관. 다 키워놨더니 내가 다 키워놨더니 네, 있죠. 다 차지해도 우리 압구정만큼은 남겨놓길 바라는데 우리 압구정을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궁예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건국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궁예는 근거지를 송악으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송악은 나날이 번성했고 궁예는 패소호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이 궁예라면 어디를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하겠습니까? 송악. 우와. 그래서 궁예는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게다가 패서 지역의 호족들은 반신라를 외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내세우곤 했었죠. 궁예는 이 점을 노리고 나라 이름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 고구려 계승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패서 지역 민이라면 이런 궁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좋죠. 우리의 바람을 이뤄주는 왕. 믿고 따를 수 있는 왕. 결국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그 해답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처음 혈혈단신 절을 떠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승려였던 궁예. 그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약 10년. 와. 자, 그리고요, 이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다음 목표 분명합니다. 뭐겠습니까? 후삼국 통일. 오, 예. 맞습니다.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건을 비롯한 이 패서의 호족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궁예의 정복 전쟁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04년에는요, 궁예가 큰 결심을 하고요,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 새로운 나라 이름은 마진. 마진은 동쪽의 큰 나라, 대동방국이라는 뜻입니다. 궁예의 포부를 드러낸 이름이죠. 영토가 점점 확대되면서 신라 백제계 지역의 편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려, 즉 후고구려라는 국호는 신라나 백제계 지역의 호족이나 지역민들에게는 궁예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궁예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국호를 더 큰 의미를 갖는 마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궁예가 굉장히 전략가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뜻을 계속 그렇죠.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궁예의 나라가 들썩들썩한 일이 벌어집니다. 904년 7월 궁예가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주 인호 천을 옮겨 철원성에 들이고 철원성을 서울로 삼았다. 그러니까 궁예가 청주에 터를 잡고 사던 처녀 가구를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원을 서울, 즉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예에 관련된 세 번째 미스터리 생깁니다. 미스터리 세 번째, 궁예는 왜 철원을 도읍으로 정했나? 궁예는 그 패서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호족들의 힘들도 같이 커졌겠죠. 점점 커지는 패서 호족 세력들은 이 왕이 된 궁예에게는
뭔가 이게 걸림돌 같은 존재가 이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숭악의 왕건부자를 비롯하여 이런 고구려계 패소호족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이제 새로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궁예가 과거 명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진출해가는 과정에서 철원을 근거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지역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철원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전략적 또 장점도 있어요. 철원에서 시작해서 춘천, 홍천, 원주, 충주, 청주 이렇게 쭉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하고 후백제 지역을 견제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이 생겼을 때 내륙을 통해서 출정하기 쉽게 철원이라는 그 도읍의 위치를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예는 도성을 완공한 후인 905년에 자기 근거지를 완전히 철원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다면 궁예의 철원 도성은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동현 씨가 이 궁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다녀오셨다면서요? 정말요? 아, 제가 그 사실 체험 역사 현장.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만든 코너인데 너무 주변에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데요. 김동현의 체험 역사 현장. 안동 MC? 그래서 이번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태봉 테마파크 저희랑 한번 직접 떠나보시죠. 발로 뛰는 거니까.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없어질 줄 알았죠? 돌아왔습니다. 간다 퐁 간다 퐁 간다 퐁 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없어질 줄 알았던 코너가 다시 생겼습니다. 나단 씨, 예원 씨, 최천 선생님, 없어질 줄 알았죠? 폐지 되겠네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폐지 각입니다. 철의 삼각지. 10월 15일 844분.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췄지? 김동현의 단독 코너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누구한테 자꾸. 이거 어디예요? 누구인가? 궁예.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가 나라를 세웠던 태봉 이 현장에 제가 직접 와 있거든요. 저도 김봉인데 이곳도 지금은 철원인데 예전은 태봉이라는 수도였습니다. 야, 김봉 태봉. 운명이다, 운명.